안녕하세요. 아틀란타 살고 있는 김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하늘나라에 가신 저희 시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제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되더라고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하늘나라의 부름을 받고 갑작스럽게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혼자 남으신 시아버님은 타주에 계신 형님이 모시고 갔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사시던 집을 정리하는 일이 남았었죠. 그 일은 제가 하기로 했고요. 돌아가신 어머니의 유품을 정리한다는 게 자식 입장에서는 많이 힘들다고 들었거든요. 물론 제 친정 아버지도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지만 그때는 제가 너무 어린 나이여서 제가 어찌 해야 하는지 생각할 겨를이 없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저도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를 참 좋아했습니다만 그래도 친자녀분인 제 남편과 다른 형제분들보다는 며느리인 제가 유품을 정리하는 게 가장 덜 마음이 아프지 않을까 생각해서 자청하고 나선 일이었거든요. 세부적인 정리를 하루에 한 3시간 정도 했어요. 물론 큰 가구는 주말에 남편이랑 같이 정리를 했고요. 한 달 반 정도를 매일 3시간씩 가게에서 시부모님 안 계신 시부모님 댁에 오후 3시쯤 도착을 해서 해지기 전까지 구석구석 파트별로 정리를 했어요. 정리하고 나올 때에는 나도 모르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오게 되더라고요. 주방은 주방대로, 냉장고는 냉장고대로 각 방마다 또 각 클라젯마다 서랍, 침대, 커튼과 또 화장대, 화장실 수납장 그냥 다 버리는 것도 아니고요. 몽땅 다 이삿짐으로 싸서 패킹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일일이 기부할 것들, 또 보관할 것들, 냉장고 음식 같은 버릴 것들, 타주에 계신 아버님께 보낼 물건들 이렇게 분리 작업을 하려니까 은근히 일이 많더라고요. 가족들의 슬픔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는데 굳이 제가 이 가슴 아픈 일을 꺼내고 싶은 건 아니고요. 제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와, 50이 됐네? 하던 제가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어가는 입장에서 바라보는 한 어머니의 삶이 깃든 짐을 정리하면서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차분해지기도 하고 밤새 잠이 안 오기도 했어요. 사람의 힘으로 안 되는 여러 가지가 존재한다는 것에 갑자기 화가 확 밀려오기도 하고요. 참 인생이란 하면서 한숨도 나오고 했던 저의 심정이랄까?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면 머릿속에 하나하나 지워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그냥 일기처럼 남기고 싶은 마음에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청결해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하게 됐어요. 시어머니가 쓰시던 세탁기와 건조기는 먼지 하나가 없었어요. 세탁기와 건조기를 드러냈는데 그 뒤에도 먼지 하나가 없었어요. 솔직히 어이가 없었어요. 어떻게 여기에도 먼지 하나가 없을 수 있을까? 냉장고 역시 깨끗했어요. 냉장고 속 다 정리하고 물티슈로 싹 한번 닦으니까 그대로 끝. 냉장고 밑부분에 공기 들어가는 부분 있잖아요. 가끔 그 부분에 먼지가 많으면 막히잖아요. 거기에도 먼지 하나 없었어요. 솔직히 좀 인간적이지 않다 싶을 정도로 너무 깨끗했어요. 저희 시어머니께서 오래 지병을 앓으시거나 하신 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혈액 검사가 좋지 않다고 해서 병원에 입원해서 정밀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그 길로 집에 돌아오지 못하시고 바로 호스피스로 들어가셨거든요. 미리 청소하고 대비하실 만큼 시간은 없었거든요. 그 먼지 하나 없는 집안은 평소에 매일매일 그렇게 관리를 하신 거예요. 평소에 깔끔하신 건 알았지만 이 정도인지는 몰랐거든요. 만약 내가 없는 집에 누군가 내 살림을 정리한다면 내 집은 어떨까 하고 상상을 해보니 아이고 보이는 곳은 그럭저럭 깨끗할 수 있지만 가구를 드러내면 보나마나죠. 손이 닿지 않는 곳까지 청소를 하는 건 누구나 다 못하는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 집은 이사를 갈 때 세탁기를 드러내니까 그 뒤에 한동안 없어져서 찾던 양말 한 짝, 강아지 옷과 동전들이 먼지와 함께 굴러다니고 있었거든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고요. 저도 뭐 시어머니처럼 깨끗이 살 자신은 없고요. 쓸고 닦아야 하는 물건을 되도록이면 줄이기로 결심했어요. 살림이 그다지 많은 편은 아니었어요. 꼭 필요한 것들만 있고 잔뜩 재워놓는 건 좋아하지 않으셨구나 느꼈습니다. 그런데도 수납장 높은 곳, 구석구석에 크리스탈 두꺼운 접시 같은 가격이 제법 나가 보이는 물건들이 숨어 있었어요. 우리 어머니들 입장에서는 참 고급품이지만
우리 세대나 더 젊은 세대들에게는 그다지 갖고 싶지 않은 물건이었겠죠. 아마 저희 시어머니도 그래서 정리 못하고 그냥 구석에 보관하셨을 것 같아요. 박스까지 뜯지 않고 새 거 그대로 있었거든요. 박스를 보니 좀 오래되긴 했는데 누군가에게서 선물을 받으신 것 같기도 했어요. 생각해보니까 저도 그런 물건이 구석구석에 있을 거예요. 어떤 건 즉흥적으로 샀다가 별 관심이 없어지고 에이 그냥 언젠가 쓸 일이 있겠지 하고 저도 수납장 높은 곳에 넣어두거나 자리만 차지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런 거 다 기부해 버릴 거예요. 가까운 사람에게 그냥 주는 것도 상대에게 내 부담을 전해주는 것 같아서 그냥 과감히 정리하는 게 좋은 거다 하고 마음 먹게 됐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짐이 많으면 상대적으로 일도 많아지고 스트레스도 많아지는 거겠죠. 이 세상에 내가 사라지고 나면 내가 지녔던 물건들도 다 이렇게 처분될 건데 뭔가 자꾸 사다 모으는 게 이제 의미가 없다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다 쓰지도 못한 양념들, 히말라야 소금, 올리브 오일, 포장을 열지도 않은 것들을 보는 순간 마음이 무척 아팠습니다. 뜯지도 않은 새 과자를 보고 혼잣말도 했죠. 아이고 어머니 가시기 전에 좀 드시지 그랬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감자라면을 좋아했다는 사실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감자라면이 아주 많이 있었습니다. 원래 라면은 안 드시는 줄 알았거든요. 집에 제가 다 가져왔어요. 저라도 다 먹어버리려고요. 우리 어머니들 습성이 그렇잖아요. 집에서 매일 쓰는 건 좀 낡고 허드렛 물건이고 새 접시, 꽃무늬 그릇 같은 것들은 누가 오면 쓰잖아요. 저도 그럴 때 쓰려고 아껴둔 물건들이 좀 있거든요. 이제는 평소에 다 사용해 버리려고요. 깨지던 말던 지금 나의 생활을 제일 우선으로 예쁜 거, 좋은 거, 아끼는 것부터 나를 위해서 사용해 버릴 거예요. 손님이 오면 쓰려고 차곡차곡 접어둔 냅킨, 테이블 커버, 1년에 겨우 한두 번 사용하는 것들 한쪽 구석에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 이유가 없구나. 많은 분들이 주방에 모아놓은 것들이 있을 거예요. 어디서 투고해온 음식 속에 딸려온 일회용 젓가락, 플라스틱 폴, 또 숟가락, 냅킨, 일회용 간장, 케찹 등등. 저도 주방 서랍에 한가득인데 시부모님 집에도 서랍 하나를 다 차지하고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다 집에 가져왔어요. 그러니 우리 집에는 얼마나 많겠어요. 우린 낚시 갈 때나 여행 갈 때 하나씩 꺼냈었는데 점점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 않더라고요. 앞으로는 아예 가져오지 말아야겠어요. 있는 걸 쓰레기통에 버릴 수도 없고 기왕에 쓰레기가 되기로 하고 태어난 물건들이니까 한 번씩 그냥 쓰고 버리려고요. 저희 가게에도 뭉태기로 갖다 놓고 집에서도 원 없이 쓰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 달간 일회용 젓가락만 쓰려고요. 있는 건 다 써버리는 게 최선인 것 같아요. 이걸 기부할 수도 없고 그냥 버릴 수도 없고 불에 태워버릴 수도 없잖아요. 파는 김치 용기 중에 유리병으로 된 거 있죠? 요만한 작은 것도 있고 이 정도 큰 것도 있잖아요. 팬데믹 전에는 시어머니께서 주변 지인들한테 거기에 물김치도 담아서 전해주고 오이지도 담아서 전해주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 병에 저한테 물김치 같은 걸 담아 주시고 나서 나중에 그 병은 꼭 돌려줘 라고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음식들을 나누려면 그런 병이 필요하니까요. 그 김치병도 꽤나 많이 가지고 계셨어요. 보는 순간 솔직히 좀 울컥했지만 그것도 다 기부해버렸거든요. 미국에서는 그런 병도 다 돈 주고 사더라고요. 우리 집에 있는 그런 빈 병도 다 기부해버렸어요. 덕분에 저도 평소에 안 쓰는 것들 요새 계속 찾아내서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은 정말 꺼내도 한도 끝도 없이 나오더군요. 뭘 그리 발발이 사서 모았는지. 시부모님 댁의 가구들은 다 무거운 것들이었어요. 가벼운 건 하나도 없었어요. 전등도 무겁고, 무겁다는 건 오래된 고급 가구라는 뜻이죠. 요새는 다 가벼운 소재로 만들어서 견고한 맛이 없잖아요. 우리 집만 해도 고급 브랜드 가구도 있지만 즉흥적으로 구입한 아이케아 물건도 꽤 있거든요. 시부모님 댁 가구를 비영리 단체에 기부하면서 가져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물건이 꽤 튼튼하고 좋은 것들이었으니까요. 재판매를 하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는 물건들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앞으로는 가구 하나를 사도 기왕이면 가치가 있는 걸 사야 되겠구나. 물건이 많으면 삶이 피곤해지니 요새 미니멀 라이프가 유행이라지만 필요한 물건을 구입할 때면 기왕이면 가치가 있는 걸 사야 하는구나. 제가 가진 거라고는 맨 망가진 컴퓨터하고 여기저기 들고 다니는 음향 장비밖에 없네요. 뭐 돈 되는 게 없네? 남편이 어릴 때 어머니께 쓴
반성문도 많이 찾았어요. 그걸 몇십 년을 가지고 계신 거죠. 그것도 미국으로 이민 오면서까지도 챙겨 오신 거예요. 아이가 어릴 때 써준 어버이날 편지, 이런 건 아이의 소장품이 아니죠. 엄마 거예요. 엄마 마음속에는 늙어가는 자식도 항상 아이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요. 아이가 어릴 때 손으로 쓴 편지나 카드는 엄마 가슴속의 추억이죠. 소중한 엄마의 물건입니다. 그 반성문과 오래된 카드를 보는 순간 저도 성장한 아들이 있는 엄마기 때문에 뭐라 말할 수 없는 느낌이 들었어요. 제가 표현력이 약해서 잘 표현은 못하겠습니다. 어머님이 하늘나라 가시기 전에 저한테 특별히 남기신 말씀은 없어요. 호스피스에서 다른 식구들 잠깐 식사하는 동안 짧은 시간이지만 저 혼자 어머니를 지켰었거든요. 주무시던 어머니께서 깨어나셔서 저한테 고맙다, 사랑한다 하시더라고요. 그때는 솔직히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지 그냥 허공에 하시는 말씀인지 잘 판단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순간 당황해서 저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을 자신 있게 하지 못했어요. 그게 가장 후회됩니다. 평소에도 저한테 별 이유 없이 그냥 자꾸 미안하다고 하시던 거는 기억이 나요. 우리 삶에는 물건도 중요하고 돈도 중요하지만 자칫 잊기 쉬운 게 말로 표현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랑한다는 마음은 좋아하는 마음이 크면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죠. 내 가족은 누구나 다 사랑할 텐데 사랑한다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저도 그냥 생으로 사랑한다고 말하기가 좀 쑥스러워요. 그래서 I love you 뭐 이런 식으로 장난으로 표현하거든요. 앞으로는 억지로라도 입에 붙여보려고 합니다. 더 늦기 전에 사랑한다고 말하고 미안하다고 말하려고요. 더 늦기 전에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말하고 힘들면 힘들다고 아프면 아프다고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옛날에 제가 재혼하기 전에 싱글맘이었을 때에는 나 없으면 내 아이는 어떡하나 하도 걱정이 돼서 1년에 2번씩 유언장을 썼어요. 좀 웃기죠? 크루즈에서도 일을 했고 일 때문에 비행기도 많이 타고 여기저기 너무나 많이 돌아다녔으니까요. 비행기를 탈 때마다 매번 이러다 내가 사라지면 어떡하나 하고 걱정을 했었거든요. 경제적인 것만 걱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살아가면서 절실한 마음으로 누군가에게 조언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고 걱정하는 사람의 한마디가 필요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세상에 없더라도 내 마음을 전해줄 편지 한 통, 글자 몇 기가 남아서 남은 사람한테 큰 힘이 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제 친정 아버지가 제가 대학 다닐 때 돌아가셨거든요. 그때 저한테 편지 한 장, 메시지 하나 안 남기신 게 너무너무 억울했거든요. 그 이후에 저도 험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할 때 만약 우리 아빠가 살아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충고했을 거야 하고 상상하면서 그 길이 옳다고 판단하면서 살아왔거든요. 우리가 어떤 사고로 언제 작별 인사를 할지 장담할 수는 없잖아요. 내가 유언장 하나 만들어 놓을 시간이 있을지 보장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오래전 내가 그래왔듯이 내가 없는 날에 남아있을 가족을 위해서 우왕좌왕하지 않도록 편지 한 장 미리 만들어 놓으려고요. 전에는 제가 이메일에 저장을 해놓았어요. 미래에 어느 날 보내지도록 설정을 미리 해놓는 거죠. 어쩌다 내가 만든 글을 보면 그때의 심정을 잘 알 수 있더라고요. 그런 유언장 아닌 유언장을 써내려가면서 나를 되돌아보게 되는 훌륭한 시간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다가 때로는 가만, 내가 왜 이렇게 시시하게 살고 있지? 그러면서 갑자기 없던 용기도 생겨요. 전에는 10년을 내다보고 20년을 내다보고 장기적인 계획을 꼭 세워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물론 목표는 항상 있어야 하니까 살아가는데 장기적인 목표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어느새 50대 중반이 되어가니 이 정도 속도라면은 60대도 분명 금방 다가올 거예요. 오늘 당장 하루하루 이번 주, 이번 달이 제일 중요하다고 느끼게 되네요. 지금 당장 마음을 편하게 즐겁게 살아야 한다는 뜻이죠. 목표를 이루기 위해 안 먹고 아껴가면서 잠 못 자고 힘들게 일하는 거는 젊을 때나 하는 일이지 우리 정도 나이가 되면 지금 당장이 제일 행복해야 할 시간이라는 걸 새삼 느낍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 그리고 이 정도 나이가 되면 남을 아프게 하거나 화를 내거나 별일 아닌 거에 광분하는 것은 가치가 없다는 걸 알고 있어야 정상이겠죠. 어지간한 일은 다 용서를 하고 태어날 때부터 저런 걸 어쩌겠나 이해하는 방향으로 생각을 바꿔보려고요. 아이 그래도 춘장은 진짜 아직도 열받아요. 요리를 4개나 시켰는데 말이죠. 단무지 하나 안 주다니.
어쨌든 그 중국집은 다시는 안 갈 거예요. 됐죠? 오늘도 보잘것없는 영상 봐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 유튜브는 중장년층께서 많이 시청을 해주시는데요. 항상 건강 챙기시고 하루하루 즐거운 날 되시길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구독과 좋아요는 공짜예요.